어느 날 갑자기 당신이 오랜 시간 몸담았던 회사에서 더 이상 당신의 자리가 없다는 통보를 받는다면 어떤 기분이 드실까요? 이제 막 50살을 넘긴 당신에게 남은 20년, 아니 어쩌면 30년의 삶은 어떻게 채워나가야 할지 막막한 질문이 던져지는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이야기는 더 이상 뉴스 속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의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한국 사회에서 50대 강제퇴직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자 단순히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복잡한 구조적 문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문제 앞에서 막연한 불안감에 휩싸이곤 하시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현상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고 현명하게 대응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야말로 우리 자신의 미래를 단단히 준비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깊은 고민의 시작점에서 함께 해답을 찾아보는 여정을 떠나볼까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왜 유독 한국 사회에서 50대 강제퇴직이라는 그림자가 이렇게 짙게 드리워져 있는지 그 구조적인 원인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단순히 개인의 능력 부족이나 노력의 게으름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도 광범위하고 복합적인 사회경제적 요인들이 얽혀 있거든요. 마치 거대한 퍼즐 조각들이 맞물려 하나의 거대한 그림을 만들어내듯이 말이죠.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바로 급변하는 산업 구조입니다. 인공지능과 자동화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글로벌 경쟁은 점점 치열해지면서 기업들은 살아남기 위해 끊임없이 효율성을 추구하게 되죠. 과거에는 숙련된 경험이 곧 자산이었지만 이제는 새로운 기술과 트렌드에 빠르게 적응하는 유연성이 더 중요해지는 시대가 된 겁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더 젊고 새로운 기술에 능숙한 인력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직면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유하자면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기존의 피처폰 시장이 빠르게 위축된 것처럼 산업의 판도가 바뀌면서 특정 세대의 직무 역량이 더 이상 필요 없어지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는 거죠. 여기에 기업의 효율성 추구라는 명분 아래 인력 구조 조정은 이제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특히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 체계를 가진 한국 기업에서는 연차가 쌓일수록 인건비 부담이 커지기 마련이죠. 결국 기업들은 비용 절감과 조직의 활력 증진이라는 목표를 위해 상대적으로 임금이 높은 50대 이상의 직원들에게 명예퇴직이라는 이름의 사실상 강제적인 퇴직을 권유하는 방식으로 조직을 재편하곤 합니다. 뉴스에서 심심찮게 들려오는 대기업의 대규모 구조조정 소식들은 이러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단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한 고령화 사회의 노동시장 변화도 무시할 수 없는 요인입니다. 평균 수명은 늘어나는데 정년은 그대로이거나 오히려 조기 퇴직이 관행처럼 굳어지면서 일할 수 있는 기간과 실제 경제 활동을 해야 하는 기간 사이에 큰 간극이 생겨버렸습니다. 정년 이후에도 일자리를 찾아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한정된 일자리를 두고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이는 마치 좁은 문을 통과하려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노동시장에서 50대 이상의 경쟁력을 더욱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에 경직된 고용 문화도 한몫합니다. 한 번 채용하면 해고하기 어려운 구조, 연공서열 중심의 보상체계 등은 기업이 새로운 인력을 유연하게 채용하고 기존 인력을 재배치하는 데 어려움을 줍니다. 결국 기업들은 새로운 인력을 뽑기보다는 기존의 고연령 인력을 줄이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을 보이게 되는 거죠. 이런 거시적인 흐름 속에서 50대 강제퇴직은 단순히 한 개인의 불운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짊어져야 할 구조적인 그림자가 되어버린 셈입니다. 이러한 사회 시스템 속에서 강제퇴직을 맞닥뜨린 개인의 마음은 어떨까요? 직업을 통해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다해왔던 많은 분들에게 퇴직은 단순한 일자리 상실을 넘어선 정체성의 위기로 다가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경력과 지위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듯한 상실감, 그리고 당장 눈앞에 닥친 경제적 불안감은 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엄청난 파고가 되곤 하죠.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강제퇴직이 개인의 내면에 어떤 심리적, 정서적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이 위기가 어떻게 새로운 자아를 발견하는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들이 어떻게 50대 강제퇴직이라는 현실을 만들어내는지 깊이 있게 살펴보았죠. 이제 그 냉엄한 현실이 한 개인의 삶에 어떤 거대한 파동을 일으키는지 그 내면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볼 시간입니다. 직업을 통해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다해왔던 많은 분들에게 퇴직은 단순히 일자리를 잃는 것을 넘어선 정체성의 위기로 다가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오랜 세월 일궈온 직업은 단순한 생계 수단을 넘어 나라는 사람을 규정하는 중요한 축이 되곤 합니다. 명함 한 장에 담긴 직함은 사회 속에서 나의 존재 가치이자 내가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인지 말해주는 표식과도 같았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명함이 사라진다면 어떨까요? 마치 오랜 시간 항해하던 배의 선장이 갑자기 육지에 내려와야 하는 것처럼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던 닻을 잃어버린 듯한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일자리 상실을 넘어 자아를 지탱하던 기둥 하나가 무너지는 듯한 정체성의 위기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거죠. 오랫동안 쌓아온 경력과 사회적 지위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듯한 허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공허함을 안겨줄 겁니다. 물론 당장 눈앞에 닥친 경제적 불안감도 빼놓을 수 없는 현실입니다. 정기적으로 들어오던 수입이 멈춘다는 것은 그동안 계획했던 노후는 물론 자녀 교육이나 주택 마련 같은 중요한 가족의 미래 계획까지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돈이 없다는 것을 넘어 가족을 책임져야 한다는 가장으로서의 중압감, 혹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무력감으로 이어지기도 하죠. 퇴직금 통장을 바라보며 한숨 쉬는 모습, 밤늦도록 잠 못 이루는 가장의 어깨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볼 수 있는 안타까운 풍경일 겁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개인의 삶을 짓누르는 거대한 파고가 되어 잠 못 이루는 밤을 만들기도 합니다. 가족 관계 역시 미묘하게 변화할 수 있습니다. 밖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던 분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배우자나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새로운 역할 정립이 필요해지는 거죠. 어떤 분들에게는 이것이 가족과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기도 하지만 또 다른 분들에게는 관계의 어색함이나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자녀들에게는 아빠 엄마가 더 이상 회사에 가지 않는다는 사실이 불안감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 부부 사이에는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하는 현실적인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오랜 시간 각자의 영역에서 살아왔던 가족 구성원들이 갑작스럽게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 상황에 놓이는 셈이죠. 이러한 변화 속에서 예상치 못한 심리적, 정서적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처럼 강제퇴직은 개인의 삶에 엄청난 혼란과 고통을 안겨주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깊은 상실감과 막막함 속에서도 우리는 새로운 가능성의 씨앗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이 있듯이 이 시기는 어쩌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꿈이나 새로운 자아를 발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삶의 방향을 잃은 듯한 막막함 속에서 새로운 나침반을 찾을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죠. 어린 시절 꿈꿨던 화가의 길을 다시 걷는 분, 평생 배우고 싶었던 악기를 배우기 시작하는 분, 혹은 봉사활동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며 새로운 보람을 찾는 분들도 있습니다. 회사라는 울타리 안에서만 정의되던 나가 아닌 진정으로 내가 누구이고 무엇을 할 때 행복한 사람인지 되묻는 시간이 되는 거죠. 마치 낡은 옷을 벗어던지고 새 옷을 입는 것처럼 이 시기는 기존의 역할을 내려놓고 새로운 정체성을 탐색하며 삶의 의미를 재정의하는 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과정이 결코 쉽지는 않을 겁니다. 때로는 고독하고 불안하며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할 수도 있죠. 하지만 바로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더욱 단단해지고 진정한 내면의 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텅 빈 사무실 책상처럼 느껴졌던 마음속 공간이 이제는 새로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흰 도화지가 되는 셈이죠.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할 때 가장 빛나는지 성찰하는 시간을 통해 우리는 강제퇴직이라는 위기를 단순한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으로 바꿀 수 있는 전환점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처럼 자신을 재발견한 분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길을 선택하고 어떻게 인생 후반의 삶을 재설계해 나가는지에 대한 다양한 전략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고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는 시간은 분명 소중합니다. 하지만 내면의 성찰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죠. 이제는 그 성찰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 인생 후반의 삶을 어떻게 새롭게 그려나갈지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단순히 은퇴라는 단어로 묶어버리기에는 너무나 길고 소중한 시간들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으니까요. 우리는 이 시기를 인생 재설계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각자의 상황에 맞는 다양한 전략들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 건축가가 새로운 건물을 짓기 위해 설계도를 그리듯 우리도 남은 삶의 청사진을 직접 그려나가야 하는 거죠.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전략은 바로 재취업이나 창업을 통해 새로운 경제 활동을 시작하는 유형일 겁니다. 오랫동안 쌓아온 경력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찾거나 혹은 오랜 꿈이었던 나만의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이 많으시죠. 낯선 분야에 도전하기보다는 기존의 강점을 살려 컨설팅이나 전문 강사로 활동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작은 카페를 열어 동네 사랑방 역할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온라인 기반의 새로운 서비스를 기획하며 디지털 시대에 발맞춰 나가기도 합니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인 이유를 넘어 사회와 계속 소통하고 기여하며 활력을 유지하려는 적극적인 의지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씨앗을 뿌려 새로운 밭을 일구듯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자양분 삼아 새로운 직업에 싹을 틔우는 일일 테죠. 두 번째로는 사회공헌이나 재능 기부를 통해 삶의 의미를 확장하는 전략을 들 수 있습니다. 평생 쌓아온 지식과 기술을 사회에 환원하며 보람을 찾는 분들이 여기에 해당하죠. 예를 들어 퇴직 후 지역사회의 멘토로 활동하며 젊은 세대에게 길을 안내해주거나 비영리 단체에서 자신의 전문성을 발휘해 봉사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외국어 실력을 활용해 다문화 가정에 도움을 주거나 예술적 재능으로 소외 계층에게 문화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사회에 기여하는 활동은 개인의 만족감을 높일 뿐만 아니라 공동체 속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해주는 소중한 경험이 됩니다. 마치 큰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 작은 붓질 하나하나를 더해 나가듯 자신의 재능으로 사회라는 캔버스에 아름다운 색을 입히는 것이죠. 세 번째 전략은 학습과 자기개발에 몰두하며 끊임없이 성장하는 길입니다. 급변하는 시대에 발맞춰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배우고 스스로를 업데이트하는 것이죠. 어쩌면 젊은 시절 바빠서 미처 배우지 못했던 외국어를 다시 시작하거나 평소 관심 있었던 인문학 강의를 찾아 듣는 것도 좋은 예입니다. 코딩이나 데이터 분석과 같은 디지털 기술을 익혀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는 분들도 있고요. 혹은 건강한 노년을 위해 운동이나 요가, 명상 등을 배우며 몸과 마음을 단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 개발은 단순히 미래를 대비하는 것을 넘어 삶의 활력을 불어넣고 지적인 호기심을 충족시켜주는 즐거운 과정이 됩니다. 마치 마르지 않는 지식의 샘물을 다시 길어 올리듯 배움을 통해 삶의 깊이를 더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재무 설계와 자산 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하는 전략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계획을 세운다 해도 경제적인 기반이 흔들린다면 그 계획을 지속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퇴직금이나 연금 자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운용할지, 혹시 모를 의료비나 생활비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할지 등 현실적인 고민들이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인 재무 계획을 세우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한 든든한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돈을 불리는 것을 넘어 인생 후반전을 여유롭고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는 든든한 방패를 준비하는 일과 같습니다. 미래를 위한 현명한 투자는 곧 자신에게 주는 가장 확실한 선물이죠. 이처럼 인생 재설계의 길은 한 가지 정답만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재취업을 통해 경제적 독립을 이루고 싶을 수도 있고 사회 공헌을 통해 존재의 의미를 찾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꾸준한 학습으로 자신을 성장시키거나 철저한 재무관리로 안정적인 노후를 꿈꿀 수도 있죠. 중요한 것은 자신의 가치관과 상황에 가장 잘 맞는 길을 스스로 선택하고 그 선택에 책임감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다양한 가능성 앞에서 어떤 길을 선택할지 탐색하고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미래를 그려나갈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그 길 위에서 어떤 선택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구체적인 인생 재설계 전략들을 함께 탐색해볼 시간입니다. 단순히 직장을 떠나는 은퇴를 넘어 자신의 삶을 새롭게 그리는 인생 재설계의 관점에서 다양한 길을 살펴볼까요? 각자의 가치관과 환경에 따라 가장 적합한 방향을 찾아보는 여정이 될 겁니다. 먼저, 경제적 독립을 유지하거나 새로운 활력을 찾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재취업 및 창업 전략이 있습니다. 익숙한 조직을 떠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겠죠. 하지만 50대의 풍부한 경험과 노련함은 어떤 젊은 세대도 따라올 수 없는 귀한 자산이 됩니다. 예를 들어, 오랜 시간 쌓아온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컨설턴트가 되거나 젊은 동료들과 협력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들어내는 재취업의 기회를 모색할 수 있습니다. 혹은 평소 꿈꿔왔던 작은 카페나 공방을 열어 자신만의 브랜드를 만들어보는 것도 멋진 도전이 될 수 있죠. 이는 단순히 돈을 버는 행위를 넘어 자신의 역량을 다시 한번 세상에 증명하고 새로운 커뮤니티 속에서 활력을 얻는 과정이 될 겁니다. 다음으로 사회에 기여하며 존재의 의미를 찾고자 하는 분들을 위한 사회공헌 및 재능기부 전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랜 직장 생활을 통해 얻은 지식과 경험, 그리고 삶의 지혜는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귀한 자원이 됩니다. 은퇴 후에도 봉사활동 현장에서 자신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힘을 보태거나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후배들의 성장을 돕는다면 어떨까요? 혹은 자신이 가진 특정 기술이나 재능을 소외된 이웃에게 나누어주는 재능 기부를 통해 삶의 보람과 만족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는 금전적인 보상과는 다른 내면의 충만함과 사회적 연결감을 선사하며 인생 후반부를 더욱 의미 있게 채워주는 길이 될 것입니다. 마치 묵묵히 뿌리를 내린 나무가 열매를 맺어 주변에 나누어 주듯 자신의 인생을 통해 얻은 것들을 사회에 환원하는 아름다운 과정이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끊임없는 성장을 추구하며 자신을 갈고 닦는 학습 및 자기개발 전략입니다. 은퇴는 배움을 멈추는 시기가 아니라 오히려 그동안 바빠서 엄두 내지 못했던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더할 나위 없는 기회가 됩니다. 평생교육권이나 온라인 강좌를 통해 관심 있던 외국어를 배우거나 디지털 기술을 익혀 새로운 분야에 도전할 수도 있고요. 혹은 취미를 넘어 전문적인 영역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깊이 있는 학습에 몰두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익히는 과정은 뇌를 활성화시켜 정신 건강에도 이로울 뿐만 아니라 미래의 새로운 역할이나 직업을 위한 든든한 발판이 되어줄 겁니다. 마치 씨앗이 싹을 틔우고 끊임없이 성장하여 울창한 숲을 이루듯 자기 개발은 인생 후반을 더욱 풍요롭게 가꾸어줄 원동력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재무 설계 및 자산관리 전략은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50대 이후의 삶은 생각보다 길기 때문에 은퇴 전부터 철저한 재무 계획을 세우고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점검하고 은퇴 후의 생활비와 의료비 등을 고려한 현실적인 재무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것을 넘어 현명한 투자를 통해 자산을 증식시키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는 지혜로운 접근이 필요하죠. 마치 노련한 선장이 거친 파도 속에서도 침착하게 항로를 계획하듯 체계적인 재무관리는 우리에게 안정적인 삶의 기반을 제공하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겁니다. 이처럼 50대 이후의 삶은 단순히 직장을 잃는 종료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삶의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자 때로는 냉혹한 도전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기회와 무한한 가능성을 품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개인의 노력과 의지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인식 변화와 시스템적인 지원이 결합될 때 우리는 이 시기를 더욱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을 겁니다. 막연한 불안감에 갇히기보다는 이 시기를 주체적으로 재설계하려는 의지와 현실적인 통찰력을 얻어 나도 할 수 있다는 작은 용기와 희망을 품는 것이 중요하죠. 50대 강제 퇴직이라는 현실은 비단 특정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언젠가 닥쳐올 수 있는 미래임을 상기시켜줍니다. 지금부터 이 문제의 본질을 깊이 이해하고 현명하게 대비하는 것이 곧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할 것이 분명합니다. 인생 후반은 결코 마지막이 아니라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사회와 연결될 수 있는 두 번째 서막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그 서막을 찬란하게 열어갈 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